자, 학생 여러분, 어떻게 휴식 좀 취하셨나요? 자, 휴식을 취하셨다면, 자, 지금부터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중에 집단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집단을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집단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집단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집단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 시간까지는 우리 집단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집단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집단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집단 사회복지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이것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하면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개별 사회사업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우리가 집단 사회사업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를 실천을 한다 그러면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또 지역사회 조직사업 내지는 개별 지도사업, 또 집단 지도사업, 또 지역사회 조직사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통적 의미에서의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려오는 그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이전에는요 근대적인 그런 사회복지 실천일 때는 개별 지도사업, 집단 지도사업 해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또 지역사회 조직사업. 여기서 이 지역사회 조직사업은 오늘날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엄밀히 말하면 가족도 하나의 집단에 속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세 분류로 한다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약해서 집단 사회복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집단 사회복지는 집단 지도사업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해요.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한번 이 집단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 집단 사회복지의 개념 첫 번째는요. 집단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회복지 방법론 중에 개별 지도사업, 집단 지도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중에 하나가 이 집단 지도사업, 집단 사회복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이 집단 사회사업,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집단 사회복지는요, 목표 지향적이다라는 것이 이 집단 사회복지예요. 이 집단은 그냥 집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집단을 만들게 되는 그 목적은 어떤 목표를 지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교육 집단을 우리가 지금 예를 들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복지과 A반, B반, 봉교산업체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예를 들고 있잖아요. 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집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 교육 집단,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배우기 위해서 편성된 A반, B반, 봉교산업체 또는 우리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에 들어와 있는 우리 사회복지과의 집단의 목표는 사회복지사가 목표죠. 또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목표죠. 또 우리 지금 A반, B반, 봉교산업체반은 저하고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배울 목표를 세우고 모인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단 사회복지는 이 목표 지향적이에요. 목표를 가지고 집단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세 번째는요, 집단 사회복지는 개별 송원, 또 전체 집단, 그리고 집단이 속한 환경에 세 가지 초점 영역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교육 집단 계속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A반, B반, 봉교산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 집단으로 모였지만 이 교육 집단 내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집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A반을 예를 든다면요. A반에 37명이 있는데 37명이 다 각자 개별 성원이 있죠. 그리고 A반 전체 집단이 있죠. 그리고 A반 전체 집단에 속한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은 우리 사회복지라는 외부 환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별 성원 또 A반 우리 사회복지라는 그리고 더 나아가면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라는 그런 의미의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집단을 운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관도 똑같은 그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집단 사회복지는요, 주로 소집단을 활용을 하면서 고통받는 개인뿐만 아니라 건강한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A반, B반, 봉교산업체반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느 반은 30명이 넘고요. 어느 반은 한 10명이 넘어요.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모이죠. 근데 우리 전체 학년을 보면요. 한 100명 정도가 넘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 2학년 전체가 10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A반은 소그룹으로, B반 소그룹, 또 봉교산업체, 또 외부 산업체 이렇게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소집단으로 활용을 하지만 그 소집단 안에는 다양한 그런 계층이 있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뒤처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중간 정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집단이라는 것은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어우러졌을 때 그 집단의 어떤 역동성이 발휘된다는 의미에서 이 집단 사회복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코올 중독 치료 집단을 예를 들어도요. 여기에는 알코올 중독이 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심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 집단 사회복지는
다양한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구성된 집단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째요. 집단 사회복지는 프로그램이 집단 경험을 구성하며 개인과 집단의 필요와 능력, 발달 단계 등을 기초로 의도적 계획에 의해서 준비되고 실행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죠. 우리 이제 교육 집단, 우리 A반, B반, C반, A반, B반, 본교산업체반, 이분들이 어떤 이제 이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거죠.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교수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안에는 능력의 차이가 다 있어요. 또 필요가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학습을 따라오는 진도가 진짜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을 해서 이 집단사회복지 일을 할 때는 의도적인 계획을 통해서 준비되고 실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계획서를 이렇게 배포를 했죠. 강의계획서에는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지관에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준비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는요. 집단사회복지는 전문가의 지도와 원조하에 이루어진다. 그렇죠? 이 집단은 누군가 센터가 있어야 돼요. 센터. 그래서 그 집단을 이끌어가는 그 센터가 필요하죠. 그 센터는 주로 전문가들이 이루어진다. 금연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럴 때도 그 금연을 위한 그 전문가가 그 집단을 이끌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가 잘 운영을 하면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통해서 어떤 개인의 어떤 변화 또 개입의 효과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그 개인을 모아서 어떤 집단을 통해서 개입을 하게 되면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보다는 이 집단을 통한 그 어떤 시너지 효과, 개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 개별 사회복지하고 집단 사회복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개별 사회복지. 그 옛날에는 개별 지도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단 사회복지, 집단 지도 사업. 그 개별 사회복지와 집단 사회복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개별 사회복지와 집단 사회복지의 주요 대상을 비교해 보면요. 개별 지도 사업은 주로 개인과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타인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주요 타인, 다른 사람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집단 사회복지의 주요 대상은 이전에 관계가 없었던 집단 성원들이에요. 집단 성원들. 그게 두 사람 이상이 되겠죠. 뭐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별 지도 사업과 집단 사회복지의 주 대상은 이렇게 달라요. 주 대상은 개별 지도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집단 사회복지는 집단 성원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겠지만 전혀 모르는 집단 성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 그 여기서 한번 우리 교육 집단을 한번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알지 못했죠. 우리 교육 집단. 네.
서로 다른 곳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에 들어와서 어떤 학생은 A반, 어떤 학생은 B반, 어떤 학생은 본교산업체반 이렇게 편성이 돼서 집단 성원이 된 거죠. 그래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다른 집단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개별 사회복지의 원조 관계가 원조자와 피원조자의 관계인 반면에 집단 지도의 원조 관계는 상호 원조적인 관계예요. 상호 원조적인 관계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개별 지도 사업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은요 1대1이에요. 맨투맨.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1대1의 관계죠. 근데 집단 지도의 원조 관계는 상호 원조 관계.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해요. 자, 교수님이 늘 고백을 하고 참 감사한 일이 이거거든요. 이 집단을 형성해서 이 교육 집단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만 배울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느끼고 감사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교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게 있어요. 이 집단이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상호 원조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방적인 거예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라는 거죠. 이것이 개별 사회복지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하고의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과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은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때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혹은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걸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한번 응용해서 적용을 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단 지도 사업의 목적, 그러니까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의 목적은 뭐냐? 개인의 사회화예요. 개인의 사회화. 그 집단이지만 그 집단 속에 개인이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도 A반, B반이 있지만 A반, B반 또 본교산업체 반 안에서 개인이 있잖아요. 개인. 그 개인도 서로 교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들은 교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배우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이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참 시너지 효과예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집단 지도 사업의 파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의 사회화 그리고 역기능의 어떤 예방, 치료, 재활 및 성장을 목적으로 우리가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한다. 그리고 집단 자체의 변화와 성장을 목적으로 우리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한다는 거죠.
이 집단 자체의 변화와 성장. 우리 A반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B반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배우잖아요. 또 봉제산업체반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10주차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한 학기를 딱 맞추면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이렇게 습득을 했다 이렇게 느낄 날이 올 거예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모델 쭉 배웠잖아요. 6가지 모델. 정신역동 모델, 인지행동 모델, 가업 중심 모델, 해결 중심 모델, 또 위기 개입 모델, 또 동기 강화 모델. 이거 쭉 모델을 배우면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배웠어요. 또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또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이제 1학기가 끝나면 이제 뿌듯한 마음이 생기겠죠. 사회복지 실천 기술, 이런 거 나 배웠어. 이렇게 되겠죠? 예, 집단 자체가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딱 졸업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성장하고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요. 이 집단 지도 사업의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사회활동, 또 위기의 제거 등을 통한 어떤 사회의 변화, 또 즉 집단이 속한 환경의 변화,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한 거예요. 집단이 속한 환경의 변화를 목적으로 우리가 집단 사회복지를 실천한다. 자, 우리 이제 계속 우리 교육 집단, 우리 A반, B반, 봉제산업체반을 예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사회복지과에 와서 필수 10과목, 또 선택 7과목, 그래서 17과목을 이수를 하고 여기를 졸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사회복지사가 돼서 사회복지시설에 취업이 돼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될 거예요. 개입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참여를 통해서 이 사회가 많이 변화가 될 거예요.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복지관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가 돼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가 됐어요. 그들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밝은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큰 효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효과, 개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실천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요.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모형. 우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모형이 있어요.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형은 한문이고요. 모델은 영어예요. 그러니까 모형이나 모델이나 똑같은 의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델은 그냥 그대로 영어로 표기를 한 거고요. 모형은 한글 그냥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은요.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사회적 목표 모델이 있어요. 사회적 목표 모델, 또 상호작용 모델, 그 다음에 치료적 모델, 이렇게 3가지로 나눈다. 사회적 목표 모델은
집단의 목적이요. 사회적 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고양시킴으로 인해서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집단 사회사역가의 역할은요, 능력 부여자, 또 교사, 모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집단 성원의 대상은요, 시민이나 이웃들이 대상이 돼요. 그래서 활동의 장은 지역사회복지관, YMCA, 이런 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목표 모델은 어떤 사회의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요, 그 목표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지역사회복지관이나 YMCA, 이런 데서 활동을 하게 되죠. 여기에 속하는 집단 유형은 보이스카우트라든가 자원봉사 집단 이런 것들이 사회적 목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회적 목표 모델은요, 우리 사회복지 역사에 대해서 이제 배울 때 우리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 운동에 대해서 제가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이 사회적 목표 모델은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 운동 중에서 인보관 운동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사회를 이렇게 계몽을 하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집단을 운영을 해서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모델, 이 사회적 목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호작용 모델은요, 적응과 사회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상호 지지체계와 대인관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집단 목적이. 그래서 이 집단 사회사업가의 역할은 중재자, 또 자료 제공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호작용, 서로 주거니 받거니, 기브 앤 테이크의 이 어떤 작용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활동의 장은 임상기관이나 우리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런 상호작용 모델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집단 유형에는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집단이나 정신질환자 집단이 여기 상호작용 모델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적 모델은요, 역기능 행동을 하는 성원의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모델이에요. 치료적 모델. 이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 치료적 모델에는 집단 사회사업가의 역할은 변화 매개자의 역할을 해요. 변화를 매개하는 거죠. 매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활동의 장은요, 임상기관이나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활동의 장이 마련이 되고요. 집단의 유형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집단이나 당뇨 환자 집단, 이런 거 여기 알코올 중독 치료 집단, 이런 것도 여기 치료적 모델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집단을 구성을 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계몽이나 어떤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델을 사회적 목표 모델이다라고 한다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상호 지지체계를 형성하고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운영되는 집단을 상호작용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역기능 행동을 하는 성원들의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집단들, 것을 치료적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에는 이렇게 사회적 목표 모델, 또 상호작용 모델, 치료적 모델,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요소와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집단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을 쭉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집단 사회복지를 실천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 원칙은 뭐냐? 각 개인의 고유한 상위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A반, B반, 본교산업체반 학생들 내부적으로 다 서로 상의하죠. 집단 성원들이 다 상의하다는 거.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 다양한 특성을 지닌 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인정한다. 개인은 고유한 장점과 단점을 가진 존재임을 진정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집단 사회복지사와 집단 성원 간의 의도적인 원조관계를 수립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집단 사회복지사예요. 집단 성원은 여러분들 학생이죠. 의도적으로 이게 원조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의도적으로 이 반편성을 해서 A반, B반, 본교산업체반은 윤춘모 교수가 강의를 한다. 뭐 이렇게 원조관계를 수립을 하게 된 거죠. 다섯 번째, 집단 성원 간의 상부상조, 협조적 관계 수립을 격려한다. 또 집단 과정의 평가에 따라서 적절한 수정을 가해야 돼요. 각 성원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거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에서 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원조한다. 자, 집단 사회복지의 기본 원칙. 자, 아홉 번째는요. 성원들이 만족스러운 갈등 해결 방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또 열 번째, 대인관계에 있어서 새롭고 다양한 성취 경험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 집단에서 서로 이렇게 알고 지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든 집단을 할 때 서로 알고 지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열한 번째, 각 개인과 전체 상황에 따라서 진단적 평가에 따라서 적절히 제한을 가한다. 열두 번째, 각 성원에 대한 진단적 평가, 집단 목적, 적절한 사회적 목적의 진단 평가에 근거해서 계획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열세 번째, 개인과 집단 발달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14번째, 전문가는 원만하고 절도 있게 자신을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집단 사회복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잘 가지고 계시면서 실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이런 원칙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요. 집단 발달 단계인데요. 그 집단 지도의 목적은 개인의 변화이며 집단은 변화를 위한 1차적인 상황으로서 변화를 위해 집단 상황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의 발달은 이러한 집단 상황의 변화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집단을 구성을 해요. 그 집단, 우리 교육 집단,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집단 A반, B반, 산업체반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집단의 구성의 목적은 그 집단 안에 있는 개인의 변화예요. 최종적인 목적은 개인의 변화인데 그 개인의 변화를 위해서 집단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단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집단의 발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단 발달의 개념을 집단 지도에서 활용하는 기본 전제가 있는데요. 집단은 기본적으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집단은 성원에게 영향을 주어서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전제하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그 37명 또는 뭐 35명 이 인원을 개별로 이렇게 지도를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37명한테 강의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단이라는 것은 37명을 한 번에 모여놓고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집단이라는 그 수단, 하나의 이게 수단인 거죠. 예? 그 개인을 변화시키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이 집단이라는 수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집단 지도의 목표는요, 개인의 변화를 위해 집단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에요. 자, 이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37명을 강의를 한다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37명을 한 반에다가 모아놓고 서로 공부를 하다 보면요, 교육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자극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동기부여도 되지만 또 서로 간에 경쟁의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의 변화를 시키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면서도 굉장히 개인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집단 내의 어떤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집단의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단 발달은 집단 사회복지사의 활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통제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A반, B반, 또 본교산업체반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고 더 낙심을 할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 이것을 전제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요, 집단이 발달하는 가장 바람직한 하나의 방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집단이 아주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의 최대한 장점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집단 발달 단계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단이 발달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한번 여러분들 이제 A반, B반, 본교산업체반을 한번 예를 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단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친밀전 단계. 1단계는 친밀전 단계. 이 접근과 회피 행동이 있는 그런 단계가 집단 발달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이제 처음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번 1학년 1학기 때 처음에 여기 딱 들어왔을 때 한번 여러분들 A반, B반, 본교산업체반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단이 처음에 이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딱 모이게 되면 서로 접근을 하게 되죠. 반면에 또 회피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게 적극적인 사람들은 막 이렇게 가서 뭐 만나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나는 누구다 뭐 소개도 하고 그러지만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렇게 좀 낯설어 하는 사람들은 약간 회피를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죠. 이게 모든 집단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집단의 첫 번째 친밀전 단계에서는 이 접근과 회피 행동이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단계가 1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단계는 권력과 통제 단계인데요. 이 시간에는 변화의 시간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처음 이제 모여서 서로 이렇게 잘 모르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서로 소개도 하고 교수님을 소개도 하고 서로 인사를 해라 뭐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요게 이제 1단계이고 2단계는요. 이제 변화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 계획서를 이제 설명을 하고 서로 각자 소개도 하고 이제 제 소개도 하면서 이제 1주차 수업, 2주차 수업, 3주차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지식도 들어가고 또 질문도 하고 질문을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습득을 해요. 변화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2단계예요.
3단계, 이제 3단계가 친밀 단계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발전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다 서먹서먹 했다가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제 시간이 좀 흐름에 따라서 서로 뭐 같이 뭐 커피도 마시고 또 뭐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과제도 같이 만들고 뭐 팀으로 해가지고 조편성이 돼서 뭐 과제를 제출하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요게 이제 3단계.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는 분화 단계예요. 집단의 정체성이 발달이 되고 내적으로 증거의 틀이 만들어지는 이런 단계가 분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5단계는 종결 단계예요. 헤어짐의 시간입니다. 모든 집단은 처음에 모였다가 어떤 목적이 달성이 되면 이제 헤어지는 시간이 오죠. 이때 이제 종결이 되고 평가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1주차부터 이제 15주차간의 이제 수업 커리큘럼이 이제 강의 계획서상에 계획이 되어지고 15주차 수업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짓게 되는데요. 모든 집단은 마찬가지예요. 뭐 알코올 중독 치료 집단이라든가 어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교육 집단이라든가 뭐 치료 집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이런 집단 발달 단계를 거쳐서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집단 발달 단계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1단계는 친밀전 단계, 2단계는 권력과 통제 단계, 또 3단계 친밀 단계, 4단계 분화 단계, 5단계 종결 단계. 이렇게 해서 이 5단계에 걸쳐서 집단 발달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집단 발달 단계에 따른 역동과 지도자의 초점 이렇게 해서 친밀전 단계는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권력과 통제 단계에서는 역동과 지도자의 초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친밀 단계에서는 역동과 지도자 초점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분화 단계, 마지막으로 종결 단계 이렇게 해서 집단 단계별로 집단 내의 역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도자의 초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으니까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알고 싶은 분들은 교재를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있는데요. 오늘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배우면서 개별 지도사업과 집단 지도사업, 그러니까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과 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수업을 받으시냐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